안녕하세요. 피코서 형사입니다. 오늘은 모비토크를 추석 특집으로 라이브 스타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후디니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양념으로 썼더라 그러면 오늘은 반대로 영화를 이야기하는데 후디니를 조금 양념으로 사용할 거고요. 저 혼자 이야기를 진행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초대 손님이야 항상 그렇듯이 김현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2011년작 휴고인데요. 이게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아, 그렇네요, 벌써. 근데 국내 흥행도 마찬가지고 세계 흥행도 굉장히 저조하죠. 네. 그래서 IMDb 같은 데서 버젯 보면 그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얼마 벌었는지 봤을 때 50% 이하면 망했다. 물론 이제 뭐 영화의 역사상 가장 망한 영화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영화다라는 거고, 국내는 이제 한 6만 명 정도 전국에서 관객 동원을 했더라고요. 어휴, 네. 그래서 10년이 지났고 그렇게 흥행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묻힐 수 있는 영화지만, 그렇죠. 그렇게 묻히기에는 조금 아까운 영화라 가지고 요거를 사전 지식을 가지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오늘 네네. 이 영화를 가져왔고요. 일단 양념으로 이제 후디니를 좀 쳐야 되니까 후디니를 어떻게 연결할지 보면, 일단 후디니라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에서 이제 이게 마술사 해리 후디니에서 나왔나? 라는 것들은 추측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많은 이름 중에서 이 마술사 이름을 썼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80년대, 90년대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아주 초창기였었고, 그때는 이걸 모두 다 마법이다,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마법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매직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ILM의 초기 로고, 이게 95년도인가 91년도까지 사용했던 로고인데 여기는 아예 마술사를 쓰고 있죠, 로고로. 그 예. 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는 이제 그냥 전구랑 기어를 형상화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명시적으로 사이드 이펙트에서 우리는 해리 후디니에서 이름을 따왔어요라는 것들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이전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할 때 당신이 상상한 것들을 마법처럼 이루어진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두들 해리 후디니에서 이름을 따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설은 아니고요. 근데 해리 후디니라는 그 분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영미권에서 유명했던 그 마술사인데, 전설적인 마술사의 대명사. 그래서 사실 후디니라고 그러면 일반 그 영미권에 사는 분들한테는 마술사지, 네. 이제 3D 소프트웨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후딘이라는 분은 사실은 이제 본명이 에릭 와이즈라는 이제 헝가리에서부터 이민 온 미국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스테이지 네임, 예명을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마술사인 로베르 우댕이라는 분에서 이름을 빌려옵니다. 이분인데요. 여기 보면 로버트 후딘이죠,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래서 맨 끝에다가 I 붙여가지고 후디니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썼고, 그러면 이분은 휴고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휴고의 주인공은 조르주 멜리에스 님이죠. 님이 저절로 붙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초기 경력은 마술사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술사를 하다가 영화 산업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 업적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마술을 했던 그 극장이 로베르 우댕 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베르 우댕의 마술 쇼를 보면서 마술을 하고 싶은 마음을 키웠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뭐 은퇴를 하시던지 어떻게 파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극장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마술쇼를 하셨다. 그래서 조르즈 멜리에스와 이 사이드 이펙트의 후디니는 요 정도 아주 가는 연결선 정도, 점선 정도 되지만 이렇게 연결이 조금은 되어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휴고 영화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르즈 멜리에스에 관한 영화죠. 네. 근데 조르즈 멜리에스님은 이제 너무나 업적이 대단하셔가지고 사실 뭐 그분의 생애라든지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하는 것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많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영화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일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고 있나라는 것들을 한 단편만 보면 비주얼 이펙트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들 영화 쪽이라든지 이런 영상 쪽에서 일하는 프로들이 속해 있는 뭐 가입 신청을 하고 이제 등록할 수 있는 협회인데요. 이제 직능 단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경력이 5년 이상 되고 기존 회원들의 그 추천을 받아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회원인데 여기서 이제 로고로 이 달세계 탐험의 상징과 같은 이 문페이스죠. 달 표면에 그 로켓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 그림을 로고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시상식을 하는데 그 트로피도 그 달세계 탐험에 나왔던 문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화 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이제 뭐 분류를 해보면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이분은 이런 쪽이구나라고 분류를 할 때 이제 아티스틱한 분들과 테크니컬한 분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냥 그렇게 나누면 조금 너무 인문학적으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들은 헤파이스토스 파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대장장이 신에 해당되는 이제 기술적인 파트를 좀 더 집중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아티스틱한 분들은 저는 디오니소스 파라고 불러요. 연극의 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라는 매체라는 게 사실은 연극을 촬영해가지고 영상하는 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조르즈 멜리에스님의 업적 중에서 뭐 장르, SF 장르를 시작했다라든지 뭐 영화에다 서사 구조를 가져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막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했어 라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뭐 SF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리스 고대 연극 같은 데서는 이미 서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술적인 것들 뭐 이런 뭐 그 바꿔치기라든지 뭐 디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발명해서 이런 것들을 했어라고 해서 뭐 헤파이토스 파에서 보면은 거의 직계 신급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주얼 이펙트 소사이어티라는 것들은 뭔가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회원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로고를 이 문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장인스럽죠. 왜냐하면 조르즈 멜리에스님을 기리고 싶다라고 그러면 조르즈 멜리에스님의 얼굴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름을 그냥 뭐 조르즈 멜리에스 단체명처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이름이나 얼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기능인들은 작품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그렇죠. 작품의 상징적인 장면을 해가지고 로고를 삼고 시상식에 트로피를 만들었다는 데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ES 어워드는 사실 이제 뭐 대부분 일반 관객들은 이제 아카데미상을 더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카데미상은 사실 비주얼 이펙트 시각 효과상 하나를 시상을 하는데 이제 BES 어워드는 한 20몇 개 되는 장르. 근데 그 장르가 뭐 모델링을 잘했다라든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잘했다든지 심지어는 FX 시뮬레이션을 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각각의 세밀한 파트에 대해 가지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영화의 특정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이 프로들이 보기에 가장 뛰어났던 영화들은 뭐지? 라는 것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 만한 이런 시상식이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현종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어우,
재미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봤을 때는 네. 이제 오락 영화에서 기대하던 뭐 그런 게 전혀 이제 처음엔 잘 안 나오니까 네.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감동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뭐를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영화의 후반부로 중반에서 이제 그 영화가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열차 탈선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열차 탈선 장면을 조금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거든요. 아, 그 이제 휴고는 이제 가족 영화를 표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스토리가 시작될 때는 이제 휴고라는 그 소년의 시점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 초반에 이제 멜레스님이 등장하고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그런 그 분위기를 풍기시다가 이제 열차 탈선 장면 이후부터는 감독님 어디 가세요? 라는 느낌이 드는. 아, 그래서 이 그 열차 탈선하는 장면에 대한 그 뭐 인터넷에 있는 그런 것들 보면 몽파르나스 역에 있었던 이제 실제 탈선 사고를 모티브로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왜 하필 이 사고를 가져왔을까? 이게 1895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휴고 이 영화의 배경은 1931년이고 휴고는 13살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고가 태어나기 20년도 전에 일어났던 사고고 그러면 기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극중 설정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야 옛날엔 이 역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정도일 텐데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사고를 가져온 게 이제 우리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멜리아스님이 이제 그 열차의 도착이라는 그 뭐죠 초기 필름 루미에르 형제의 초기 필름을 보고 이제 그 깜짝 놀라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흥미롭게 뒤에서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거의 영화사 책에는 거의 항상 나오는 그죠. 처음에 이 관람객들이 이걸 보고서 혼비백산에서 이 도망갔다라는 데 여기는 이제 도시 전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걸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보고 뭐랄까 살짝 놀랄 수는 있지만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갔다고? 왜냐하면 영화라는 매체는 사실은 움직이는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사진은 1800년도 초반에 이미 사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 멜리에스 님도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절에는 180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 사진이 우리가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각차각 아무 데서나 찍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찍지는 못하겠지만 사진사가 있고 사진을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건데 이 뭐랄까 마치 원시인들이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달아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뭐 그런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아 옛날에 정말 미개했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아, 사진이 이미 있었는데 그렇게 놀란다고 네. 했는데 얘랑 같이 연결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라 그러면 아, 몽파르나스 탈선 사고 날짜가 1895년 10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열차의 도착을 최초로 상영한 건 1895년 12월 28일이에요.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2달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최초로 상영을 한 곳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랑카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랑카페랑 몽파르나스 역이 한 40분 걸어서 정도 거리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라는 것들을 보여준대. 와 신기하니까 우리 구경 가자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걸어서 와서 볼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몽파르나스 역에서 큰 열차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역에서 열차가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며칠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깨끗하게 찍혀 있다라는 거는 신문에도 대서특필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이 열차가 궤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움찔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신기한 걸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살짝 이제 MSG를 쳐가지고 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닐까. 아하. 그래서 이런 도시 전설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굳이 이걸 가져왔을까라고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인터넷에 있는 이 영화에 대한 리뷰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들이 이 조르즈 멜리에스에 대한 헌정 영화다라고들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조르즈 멜리에스의 헌정 영화다라고 하면 보통 헌정 영화다라고 그러면 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고 다른 사람들 관객으로 하여금 그걸 보면서 저분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고 뭐가 사실이었고 뭐가 거짓이었고 이런 이 토론을 갑론을박을 일으키는 것들이 약간 헌정 영화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 휴고의 감독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은 조르스 멜리에스님을 너무나 뭐랄까 존경하고 숭배하는 나머지 당신이 처음에 봤던 영화의 장면 열차의 도착을 내가 2011년 당시에 제일 앞선 기술로 이걸 당신한테 보여드리겠어요 라고 해서 즉 관객을 멜리에스님한테 한정해서 이 장면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멜리에스님께 보여드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2011년에 멜리에스님이 만약 살아계셨다라 그러면 그분을 극장에 불러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안경 쓰시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1895년에 봤던 것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은 스토리로 이 영화를 끌고 가는 분인데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스테레오스코픽 3D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이 장면을 멜리에스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여기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약간 뜬금없다? 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지는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한 번만 하셨으면 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또 이제 그 소년이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트랜스폼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 27년 메트로폴리스를 오마주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자벨이랑 둘이 이제 보던 안전불감증이라는 영화는 시계탑에 매달려 있는 이런 배우 건장한 남성이나 매달려 있어가지고 스턴트로 이렇게 찍을 만한 거를 이제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소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기술의 발전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면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게 아닌가 좀 싶긴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다른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현종님도 뭔가 가져오신 걸 좀 풀어야 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이런 영화의 이런 점이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 영화를 조금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래서 이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죠.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두 번째 볼 때는. 그렇죠. 예. 첫 번째 볼 때는 제가 이제 오락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이제 오프닝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다가 말씀하신 그 중간 이후로 가면서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볼 때는 얼마 전에 이번에 볼 때는
그 아무래도 저도 이제 CG를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넓게 보면은 멜리에스님의 후예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감정이입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드라마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오락 영화가 아니라 역사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정말 최고의 블록버스터 역사 수업이 아닌가. 특히 이제 CG인들에게는 근본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영화 저는 이제 그 디오니소스파는 아니지만 이제 스콜세지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 봤는데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일반 관객의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영화가 뭔가 스토리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이 조금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라이드 필름 같다. 라이드 테마파크에서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멜리에스님이 처음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서 촬영하는 장면을 3D로 본다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와 이때는 영화를 촬영할 때 이 영사 기사가 크랭크를 이렇게 계속 똑같은 속도로 돌리기 위해서 옆에다 메트로놈 같은 거 놓고 네.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렸네 라든지 아 저기는 저런 소품을 썼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체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 닿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사실 그 저희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이쪽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스토리, 개연성.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그 디오니소스에서 무너져 버리면 영화가 더 이상 흥미를 잃는 특수효과 이 영화 정말 잘 됐네라고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스토리가 재밌어야 되고 뭐 배우의 연기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걸 잘 받침하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기술이 너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급격하게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다른 분께서 감독하신 영화라면 뭐 모르겠는데 마틴 스콜세지님이시면 이거를 드라마를 잘 만드실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신데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신 라이드 필름 같은 느낌으로 원본은 이제 원작은 풀 3D로 이제 촬영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예, 그 라이드 필름 같은 관점으로 보면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영화가.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관심, 욕망 이런 것들이 투영됐죠. 그런 단적인 장면이 이제 직접 영화에 출연하세요. 그래서 그 조르즈 멜리에스님이 첫 번째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제 부인이랑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사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이었거든요. 예, 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자기가 평생 스튜디오 시스템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여기서 시작됐어.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같이 동참함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날을 기렸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고가 원래 이제 원작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위고 카브레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던데 이제 프랑스기 때문에 이제 위고라고 읽는 거고 영화에서는 계속 휴고라고 읽죠. 아. 그래서 이 이제 그 원작자가 브라이언 셀즈닉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영화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몰락한 왕이 부활하잖아요. 예. 그 몰락한 왕이 부활해가지고 친한 분들을 모아놓고 축하 연을 하는 거죠.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이거는 정말 자기가 뭐랄까 너무나 관심이 있는 이 고전 영화의 상징적인 장면에 내가 그 현장에 함께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지 않으셨을까. 아, 그렇죠. 덕업일치잖아요. 그 장면이.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사실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은
필름 파운데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전 영화 필름들을 찾아가지고 소장하고 그걸 복원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재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이런 약간 자료 성격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시면 이제 도네이트 버튼이 굉장히 앞에 있잖아요. 아,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필요하시겠죠. 예. 사실 필름이라는 게 굉장히 보관하기 까다로운 매체고 그 다음에 그걸 복원한다라는 건 정말 많은 수고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설 단체에서는 하기 힘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자료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거 뭐 이제 그 극장 같은 거다, 옛날 영화 틀어주는 극장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옛날 필름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복원하고 화질 개선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수정 작업들에 동원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처음 이제 이런 것들이 되던 시절에는 포토샵 같은 에디팅 프로그램으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전부 다 손으로 수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휴. 그러니까 보통 영화 한 편 필름 찾아가지고 복원해가지고 자료로 다시 만들 때까지 뭐 년 단위로 걸려요.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작업인데 그런 것들이 요 몇 달 전에 한번 유튜브에 뜬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내려갔는데 홍길동이라고 이제 1967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08년에 일본에서 16mm 필름을 찾고 그거를 35mm로 다시 컨버팅 한 다음에 수정 작업을 또 했겠죠. 복원하면서 뭐 이제 스크래치 나고 이런 것들 다 수정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를 일본어로 더빙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국어로 다시 사운드를 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전부 다 수작업이잖아요. 어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어떤 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내셔널 레지스트리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영화를 한 25편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의회 도서관에다가 보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1년에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250편이 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체 영화 중에서 10% 정도만 남고 그 다음에 90%는 사라져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면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재단을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도네이션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 거 우리 거를 보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고 저희가 이제 링크는 이제 남겨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작품들 주로 이제 뭐 김기영 감독님이라든지 굉장히 옛날의 거장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굉장히 거장으로 대우받고 있는 그런 감독님들의 작품들을 발굴해가지고 복원하고 그게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메이킹 같은 그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고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즐길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 스테레오스코픽으로 이제 한번 보시라. 그러면서 마음은 내가 1895년에 열차의 도착을 보았고 1890년대 초반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조금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하지만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2011년 시점에도 이미 우리는 아바타도 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이언맨 1편도 이미 나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나 놀랄만한 비주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역사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일일이 전부 이 조르주 멜리에스님에 대해서 찾아다니지 않다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전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가지고 왔고요. 현종님은 뭐 마무리로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휴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3D로 영화를 보시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혹시나
뭐 CG나 영화나 관련 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멜리에스가 없었으면 뭐 마틴 스콜세지님은 물론이고 제임스 카메론이나 뭐 스티븐 스필버그도 없었겠구나. 있었겠죠. 설마. 그렇죠. 누군가가 했겠죠. 예, 그렇죠. 저희의 근본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본을 찾는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이 아니죠. 저는 다음에 이제 다른 영화로 후디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추석 맞아가지고 특별 편성된 무비 토크였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